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팬 노소장입니다. 심한 가려움으로 잠들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가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텐데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피부가 얇고 전신이 털로 덮여 있어서 피부 염증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펫에서는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토피 알레르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토피 알레르기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아토피라고 하면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질환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아토피는 항체라고도 불리는 면역글로불린, 그 중에서도 IgE라고 하는 종류의 항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상태 또는 이러한 유전적 경향을 말합니다. 알레르기는 이 IgE 때문에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이고 무해한 외부 물질에 부적절하고 과하게 보이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네,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도 좀 궁금한데요.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아토피와 알레르기는 간단하게는 외부 물질, 의학적으로는 항원 때문에 발생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항원에 대응하는 부적절한 면역 반응 때문입니다. 동물은 항원에 대응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저마다의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체계는 항원의 종류나 동물의 연령, 생활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면역 체계가 잘못된 방법으로 변하게 되면 이것을 아토피라고 부르고 올바른 방법이지만 그 정도가 과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아토피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동물들이 앓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병원 내원하는 동물들도 많은가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강아지들이 미용을 하고 나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서 내원하기도 하고 원래 피부가 안 좋던 강아지들이 상태가 더 악화돼서 내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름이 되고 나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피부병 환자입니다. 아, 더워질수록 피부염 앓는 동물들이 많아지는군요. 그러면 이 아토피라는 게 사람한테서도 좀 고치기 어려운 질환이다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아무래도 아직 정확한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고 환자마다 증상의 편차가 좀 심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또 어렵게 처방받은 내복약을 반려동물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보호자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동물들이 약 먹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치료 과정도 쉽지 않고 또 치료 기간도 오래 걸려서 힘들 것 같은데 그만큼 치료 목적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무래도 완치가 어려워서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복약을 복용하고 환경이나 식이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치료를 해도 증상이 얼마나 호전될지 또 언제 호전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은 정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의 아토피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상의 정도나 부위에 따라 필요한 치료 방법이 저마다 다릅니다. 긁지 못하게 하는 네칼라 착용, 염증 부위 관리를 위한 소독제 및 약용 샴푸, 그리고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 복용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원인에 따라 식이나 환경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 다음 단계 치료 방법으로는 항생제, 항진균제, 면역 억제제 등 내복약 복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상위 단계 치료 방법으로는 광선 치료나 면역 글로불린 주사, 줄기세포 치료, 미생물 이식 등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정말 원인도 다양하고 또 치료 방법도 다양해서 꼭 병원에 내원해서 올바른 관리 방법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로 웨이도염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질병인가요? 웨이도염은 반려동물의 이도라고 하는 귀 안쪽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아토피로 인해서
귀 안쪽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피부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효모균 등이 과하게 증식됩니다. 이로 인해서 열감이나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고 악취와 귀지가 크게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웨이도염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웨이도염의 치료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 안쪽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귀세정입니다. 강아지 전용 귀세정제나 항균 물질이나 항진균제가 들어있는 의약품으로 이도 안쪽의 원인균이나 염증 물질, 각질 등을 직접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줄이고 원인균의 과증식을 막기 위한 내복약 복용입니다. 항생제나 항진균제, 항히스타민제 등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내복약을 복용합니다. 네, 웨이도염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귀세정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을 보니까 로또도 귀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귀세정은 보호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웨이도염이 심할 때는 동물병원에서 관리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집에서 보호자분들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요. 집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귀세정제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귀세정이 좀 예민해서 집에서 관리가 어렵고 또 너무 과한 힘으로 세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들어보시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살 된 요크셔 테리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각질이 조금씩 생기고 가려운지 자꾸 긁네요. 알레르기 같아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음식 때문에 생기는 식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사연인데요. 선생님, 식이 알레르기는 어떤 거죠? 아마도 환경 알레르기 증상을 찾아보시다가 식이 알레르기도 같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환경 알레르기와 식이 알레르기는 원인체에 따라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환경 알레르기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세균 같은 원인체가 몸에 접촉하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 식이 알레르기는 사료나 간식, 그리고 섭취한 음식의 원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알레르기는 외부에서 접촉해서 생기는 반응으로 증상이 좀 전신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식이 알레르기는 원인체가 체내로 직접 유입돼서 생기는 반응으로 가려움증이나 발진, 염증 등이 비교적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는 알레르기 원인을 검사할 수 있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검사 같은 게 있나요? 네, 동물들도 알레르기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에 직접 원인체를 주사해서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통증이나 감염,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단점이 존재해서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혈액이나 털을 채취해서 전문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주고 알레르기 원인체의 검사 범위를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비숑인데요. 얼마 전부터 몸 곳곳에 자꾸 모가 나고 가려워해서 병원에 갔는데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강아지 전용 샴푸를 쓰고 있는데 약용 샴푸로 바꾸면 괜찮아질까요? 증상이 심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약용 샴푸는 일반 세정 성분이나 보습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항균 물질, 항진균제, 피지 분비 억제제 등 약품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샴푸입니다. 증상이나 원인에 따라 적용할 때는 일반 강아지 샴푸보다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조해지고 각질이 늘어나거나 가려움증을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약용 샴푸는 동물병원에서 진료 및 상담 후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많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아토피 알레르기 관련해서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완치가 어렵고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도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꾸준히 약을 먹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건강은 전적으로 보호자분들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제가 진료를 보는 보호자분들에게도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안내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려동물들의 피부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정기적이고 올바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아토피 알레르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